제가 영상을 올릴 때마다 일관되게 달리는 댓글 중 하나가 좀 나이에 비해서 어려 보인다, 피부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하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는 편인데 일단은 해명을 좀 하고 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조명빨 꽤 있습니다. 와, 나도 유튜브를 주로 보기만 하다가 직접 해보니까, 영상을 올려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유튜버들은요 진짜 이 조명빨 무시 못합니다. 실제보다 확실히 좋아 보이게 나와요. 이건 솔직히 인정해야 돼.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실제로 제가 또래에 비해서 피부가 좋다는 얘기를 많이 듣는 편입니다. 뭐 조명빨이라고 했지만 조명빨 잘 받는 것도 일단 피부가 기본적으로 받쳐줘야 되더라고. 나름 기본 이상은 돼야 됩니다. 바로 이전 영상에서 한 시청자분이 골뱅이 펌핑9님께서 형님 피부관리 비법 좀 알고 싶네요 라고 댓글을 달아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저만의 개인적인 피부관리 루틴에 대해서 좀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살면서 피부 관리나 피부 시술을 위해서 병원을 가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피부과에 방문하는 경우는 오로지 딱 한 가지, 탈모 예방약 처방받으러. 그것 말고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그냥 20대 후반쯤부터 딴 건 몰라도 피부 관리는 미리부터 좀 해야겠다 싶어서 조금씩 관심을 가지면서 뭐 피부에 도움이 되더라, 좋더라 하는 것들을 하나 둘씩 이렇게 추가하다 보니까 어느새 나름의 루틴들이 빌드업 되더라고요. 어쨌든 제 루틴의 장점을 한 가지 말씀드려보자면, 뭐 병원 시술 같은 거 없이 생활 속에서,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라는 거. 그래서 주기적으로 피부 시술을 받아야 되는 그런 루틴들에 비하면 비용적으로 가성비가 좋은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담이지만 이 영상을 더 늦기 전에 빨리 찍어야겠다고 결심한 이유가 요즘 진짜 40대 들어서 급격하게 늙어가고 있습니다. 그 피부뿐만이 아니라 뭐 여러 가지로 체감되는 정도가 40대는 장난 없습니다. 그나마 피부가 조금이라도 좋을 때 빨리 찍어 놔야지, 좀만 더 늦으면 이런 얘기도 못할 것 같아요. 이제 첫 번째입니다. 콜라겐 안팎으로 채워라. 일단 저는 어류 콜라겐 가루를 매일매일 한두 스푼씩 물에 타먹고 있고요. 요즘 어류 콜라겐 가루 한 달치가 한 2만원 안쪽으로 팔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콜라겐 마스크팩도 해주고 있습니다. 이거를 30대 초반쯤부터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 콜라겐을 먹어보기로 마음 먹었던 이유가, 당시에 한창 아침 방송에서 그 피부관리 비법으로 어류 콜라겐을 섭취하면 좋다는 이야기가 되게 많이 나왔었거든요. 당시 그 방송에서 어떤 전문가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통은 사람들이 피부에 제품을 바르는 방식으로 관리들을 하잖아요. 하지만 진짜 근본적인 피부 개선은 피부 안쪽에서부터 영양분을 공급을 해야 된다 라는 이야기가 머리에 확 꽂히더라고 당시에. 근데 문제는 그때만 해도 이게 과학적으로 검증된 근거가 없었어요. 그냥 효과가 좋다라는 입소문만 무성했지. 그래서 처음엔 솔직히 저도 이거 유사과학 아닌가? 라고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그래도 뭐 효과가 있는지는 직접 먹어보고 판단을 하자 하고 하루에 한 스푼씩 물에 타먹기 시작했고, 당시에 제가 30대 초반에 들어서면서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딱 봤을 때 그 피부가 푸석푸석한 느낌이 엄청 심해져서 걱정이 한창 많았을 때였거든요. 근데 콜라겐을 타먹은 지 한 2-3개월 차부터 그 푸석푸석했던 느낌이 거의 없어진 거야. 이거는 진짜 뭔가 있구나. 그러니까 유사 과학이건 뭐건 내가 효과를 직접 체험을 했잖아요. 그때부터 믿음이 엄청 강해져서 지금까지 꾸준히 타먹게 된 거죠. 근데 진짜 주목할 만한 사실은 최근 들어서야 과학적으로 증명된 흥미로운 논문이 하나 나와버렸습니다. 뉴트리언스라는 영양식품과학 분야 쪽으로 나름 국제적으로 공신력 있는 학술지가 있거든요. 거기서 2023년에 얼마 안 됐죠? 그 입으로 섭취하는 콜라겐이 피부 탄력 보습에 실제로 효과가 있느냐, 무려 1700명에 달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었고요. 실제로 콜라겐을 8주에서 12주 이상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았던 그룹보다 피부의 수분감 탄력이 확실히 눈에 띄게 개선되었다는 실험 결과가 증명이 되어버린 거야. 어쨌든 저로서는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되기 전에 나름 저점 매수를 잘 한 거죠.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피부는 표피뿐만 아니라 안쪽에서도 공급이 된다면 금상첨화다. 그 논문 링크는 영상 소개란에 올려드릴게요. 두 번째는 얼굴 각질 제거입니다. 일단 저는 각질 제거를 매주 한 번씩 하고 있고요. 보통 어떤 시술도 그렇고 제품을 쓴다 하는 것들은 효과가 나올 때까지 시간이 조금 걸리는 편이잖아요. 근데 이 각질 제거는 한번 해보니까 제품을 써서 각질 제거 후 세안을 하자마자 피부톤이 뭔가 확 정돈되고 깔끔해지고 얼굴을 만지면 그냥 애기 피부처럼 맨들맨들, 이게 직후에 체감이 바로 되니까 완전 신세계더라고요. 진짜 그 맛에 계속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알아두셔야 할 게, 각질 제거가 모든 피부에 다 맞는 건 아닙니다. 피부층이 얇은 편이거나 민감성 피부의 경우에는 각질 제거를 했을 때 오히려 피부 장벽이 손상돼서 역효과가 날 수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유튜브에 검색을 해보면 각질 제거는 아예 하지 말아라고 말하는 의사분들이 꽤 많습니다. 저는 직접 해보니까 제 피부에 너무 잘 맞아서 지금도 꾸준히 하고 있지만, 이거는 무조건 따라하기보다는 일단 내 피부가 각질 제거가 도움이 되는 타입인지 그걸 꼭 확인해 보셔야 돼요. 도움이 되는지는 직접 내 피부에 맞는지 트라이를 해보고 나서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 꾸준한 유산소 운동입니다. 지금은 제가 무릎을 다쳐서 재활 중이라 잠깐 쉬고 있긴 한데, 예전엔 시간이 날 때마다 가볍게 러닝을 자주 했었거든요. 사실 러닝을 애초에 제가 피부 관리 때문에 시작한 건 아니고요, 정신 건강 때문에 시작한 건데, 근데 알고 보니까 러닝이 피부에도 개꿀이라는 걸 깨닫고 자동으로 피부 관리 루틴에 포함이 된 거죠. 러닝을 하고 나면 그런 게 있어요. 끝내고 집에 막 돌아와서 거울을 딱 봤을 때 그 유산소 운동으로 혈액순환이 활발해지다 보니 얼굴에 혈색이 이렇게 돌면서 살짝 홍조를 띠게 되는데, 그때 느껴지는 피부의 어떤 탄력감, 생기 이런 게 있거든요. 그게 기분이 되게 좋더라고. 근데 이게 실제 과학적으로도 유산소 운동으로 혈액순환이 활발해지면 피부에 산소와 영양분 공급이 잘 되면서 노폐물 배출과 콜라겐 생성이 촉진된다고 합니다. 운동 직후에 얼굴이 좋아 보였던 게 단순히 기분 탓이 아니라 실제로도 피부가 좋아지는 순간들이었던 거죠. 네 번째, 이거는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루틴 중에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뽑으라면 망설임 없이 이걸 뽑을 겁니다. 외출 시에 꼭 선크림 바르기. 솔직히 선크림 외출 전에 일일이 바르고 다니기 귀찮잖아요. 나도 알아요. 자꾸만 깜빡하고 빼먹고 오늘은 뭐 괜찮겠지 하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제가 마인드 세팅을 어떻게 했냐면, 선크림을 안 바르고 외출하는 것은 마치 노팬티로 외출하는 것과 같다, 맨발로 외출하는 것과 같다 라고 생각하니까 확실히 효과가 있더라고. 아무리 내가 뭐 오늘 중요한 약속이 있어, 중요한 약속에 설사 늦는다 하더라도 맨발로 계속 다닐 수 있을 거 아니야? 아니지. 그만큼 선크림은 기본 중에 기본이다. 자, 자외선을 막는 게, 태양을 피하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제가 이걸 뼈저리게 깨닫게 된 에피소드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예전에 제가 동네 친구 모임 오픈톡방을 운영한 적이 있었어요. 거기서 활동했던 멤버 중에 진짜 피부 찐 타짜를 만난 적이 있어요. 나이도 35살 남성, 30대 중반이었어. 어느 정도였냐, 모공, 잡티, 주름, 탄력 완벽했고 한마디로 거의 새내기 대학생 피부급이었거든요. 근데 딱 봐도 일단 피부가 타고났어. 그 정도면 솔직히 100% 타고난 건 절대 부정할 수 없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30대 중반까지 그 피부가 유지가 된다는 건 좀 믿기지 않을 정도였으니까. 그러니까 그 나이에 그 정도 피부는 나도 태어나서 처음 본 거야. 그래서 한 번은 술자리에서 보다 못해서 내가 대놓고 물어봤어. 아니, 너는 피부가 왜 그렇게 좋은 거니? 사실 그게 또 나만 궁금한 건 아니었거든. 막 수다 떨다가 그 친구 이야기 나오면, 아니 그 나이에 어떻게 그렇게 피부가 좋을까? 다들 궁금해 했었거든. 그래서 내가 대표로 물어보는 찰나에 다들 이렇게 이제 귀를 쫑긋 세우고 있었죠. 그렇게 대놓고 취조했는데 결과적으로 너무 허탈한 게, 알고 보니까 그 친구는 진짜 시술 같은 거 한 번 받은 적도 없었고 딱히 피부 관리에 신경 쓰는 타입도 아니었던 거예요. 내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딱 한 가지 더 물어봤어요. 그리고 그 친구가 한마디 대답을 했는데 거기서 전부 다 수긍해버렸어. 그 질문이 뭐였냐, 그냥 혹시 선크림 바르고 다니는지 물어본 거죠. 그래서 그 친구가 답하길, 아, 피부 관리를 딱히 하고 다니는 건 아니지만 선크림 하나는 꾸준히 바르고 다닌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아주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갈궈서 매일 바르던 게 습관이 되어서 지금껏 바르고 있는 거고, 언제부터 발랐는지는 너무 오래돼서 기억을 못한다는 사실 하나. 그러니까 한마디로 선크림을 그 유년 시절부터 계속 발라왔다는 거예요. 말 다 했지. 나도 선크림을 사실 30이 넘어서야 꾸준히 바르기 시작했는데, 이 에피소드가 시사하는 부분이 아무리 피부가 좋게 타고났어도 절대 이길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바로 노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노화의 90% 이상이 자외선 때문인 거고, 그 자외선으로 인한 노화만 예방해도 평타 이상 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피부라는 거죠. 선크림 깜빡해서 안 바르고 외출했다? 곧바로 올리브영 가서 10,000원짜리 하나 사서 바로 발라. 돈 아까워하지 말고. 그리고 그대로 가방에 넣어서 외출용으로 하나 들고 다니세요. 집에 있는 건 그냥 집에 있는 거대로 쓰고, 선크림 뭐 2-3개 정도 남아돌면 어때? 어차피 많을수록 내 피부엔 개꿀이지. 5번째는 자신만의 소울푸드를 찾아라 인데요. 여러분, 피부 건강과 가장 직결되는 체내 기관 1순위가 어딘지 아세요? 바로 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2번째가 간, 3번째가 혈관계, 이런 순서라고 하더라고요. 앞서서 말씀드린 유산소 운동 같은 경우는 3번째, 체내 혈관계를 통해서 피부에 산소와 영양을 공급해주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한 달에 2-3번 정도는 꼭 제가 좋아하는 좀 건강한 음식을 먹어서 몸과 장을 리셋시켜줍니다.
그냥 습관처럼 정기적으로 독소로 인해서 오염된 장을 좀 회복시켜주고 쉬게 해주는 날이에요. 그 뭐냐, 치팅데이하고는 좀 정반대 개념인 거죠.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를 막 너무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내 몸이 좋아하는 음식, 나만의 소울푸드를 찾는 게 핵심입니다. 저는 저의 장을 정말 더할 나위 없이 편하게 만들어주면서 마음까지 좀 안정시켜주는 저만의 소울푸드를 찾아냈습니다. 예전에 제가 연남동에서 자취할 때 아침에 러닝 후 우연히 들렸었던 그 샐러드 가게가 있었는데, 그 집의 시그니처 메뉴가 있었는데 뭐 연어, 아보가토, 옥수수, 토마토, 올리브, 채소, 닭가슴살 등등 진짜 하나하나 특히 내가 선호하는 신선한 채소, 단백질, 건강한 지방이 너무너무 잘 조화가 된, 저는 진짜 제 인생에 그렇게 완벽한 샐러드는 처음이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맛있어. 근데 좀 자극적인 맛있음이 아닌 건강한 맛있음. 그걸 처음 먹는 순간 이건 내 혀가 아니라 내 몸이 진짜 좋아하는 음식이다. 그 이후로 지금까지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주기적으로 그 샐러드를 먹으러 갑니다. 내가 의도치 않게 좀 과음을 했거나 어떤 첨가제나 독소 가득한 음식을 좀 자주 먹게 되었을 때 내 신체와 정신이 그 웰빙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다, 이런 기분이 들 때쯤 모든 것을 건강했던 디폴트로 되돌려주는 그런 음식이 바로 소울푸드가 아닐까 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소울푸드를 한번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뭐 딱히 없다면 여러분이 좋아하는 건강한 재료들만 모아서 요리를 해먹는 것도 좋습니다. 근데 이거는 단순 피부뿐만 아니라 좀 길게 봤을 때 삶 전체의 컨디션에도 큰 도움을 주는 루틴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말도 있잖아요. 당신은 당신이 먹는 것 그 자체이다. 마지막 6번째는 충분한 숙면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루틴을 6가지나 말씀드렸잖아요. 결코 적지 않아요. 솔직히 뭐 이렇게 할 게 많냐, 좀 줄여달라 한다면 저는 최소한 딱 2가지만 지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 다 집어치우고 그냥 선크림 꾸준히 바르고 잠만 제대로 푹 자라. 그 2가지가 가장 우선순위고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뭐 콜라겐 먹고 팩하고 유산소하고 별짓 다 해도 잠 하나 제대로 못 자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피부가 주로 잘 때 몰아서 회복과 재생을 하니까. 피부에 가장 좋은 수면 시간대가 밤 10시에서 새벽 2시 사이라고 합니다. 이 시간대에 성장 호르몬과 멜라토닌이 가장 많이 분비되면서 그동안 손상된 세포를 복구하고 콜라겐 생성을 촉진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피부가 진짜로 회복하고 새로워지는 건 대부분 자는 동안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류콜라겐을 항상 취침 전에 타 마시고요. 그리고 인간적으로 성인이 밤 10시 취침은 좀 오반 것 같고, 저는 그래도 되도록 밤 11시 전후로는 취침을 하려고 하는 편입니다. 또 숙면을 위해서 저녁 이후로는 카페인을 안 먹는 편이에요. 자, 이쯤이면 눈치를 채셔야 됩니다. 이제 아시겠어요? 피부 관리를 해야 되는 이유. 제가 이러한 루틴들을 직접 해보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요, 피부 관리라는 게 건강을 추구하는 바텀업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 탑다운 방식처럼 시작부터 본질적인 건강을 위해 하면서 접근하는 게 아니라 그냥 처음에는 단순히 피부 좀 좋았으면 좋겠다 하면서 외모에 관한 관심으로 시작을 했는데, 뭐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결국 피부를 위해서 하나하나 신경 쓰다 보면 결국 하다 보니 몸 전체가 건강해지는 거죠. 거기다가 이 탱탱해진 피부까지 느끼면서 정신까지 건강해지는 이 어떤 개미친 선순환. 어쨌든 여러분, 피부 관리 꼭 하세요. 강력 추천합니다.